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동공부등의 감별 진단 트리아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트리아지 어떻습니까? 트리아지는 우리가 응급실에 환자가 왔을 때 이 딱지를 붙이죠. 이게 이제 레벨 1이냐 2냐 나눠가지고 급한 사람일수록 우리가 빨리빨리 처치를 할 수 있도록 환자를 분류하는 것이 바로 트리아지입니다. 그러면은 동공부등 환자 왔을 때 우리가 언제 환자를 응급실로 보내야 되고 언제 외래에서 볼 수 있는지 그 트리아지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동공부등 환자가 왔다, 동공이 짝짝이라는 거죠. 왔을 때는 제일 먼저 할 것은 이 펜라이트로 빛을 비춰보는 것이죠. 그래서 빛을 딱 비춰가지고 동공이 짝짝이인데 동공이 수축을 잘한다, 아니면 수축을 잘 못한다, 그렇게 나눠보시면 되겠습니다. 동공이 수축을 못하는 경우에 어떻습니까? 그거는 짝짝이의 원인이 동공이 수축이 안 되기 때문에 생기는 짝짝이겠죠. 만약에 수축에는 문제가 없다,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동공 이완이 안 돼 생기는 동공부등, 동공짝짝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수축이 안 되는 경우에 우리가 이 네 가지를 나눠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 3번 신경마비, 두 번째 긴장동공, 세 번째 약물에 의한 동공 수축 이상, 네 번째로는 홍채 손상,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3번 신경 같은 경우에는 부교감 신경 섬유를 포함하고 있죠. 부교감 신경 섬유가 동공에 작용해서 동공 수축을 일으키는데요. 만약에 3번 신경 마비가 있으면은 이런 부교감 신경 섬유가 동공 수축근으로 안 가기 때문에 동공 수축에 문제 생깁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3번 신경 마비는 진단이 어렵지 않습니다. 3번 신경은 우리 동공 말고도 눈을 움직이는 익스트라오큘러 머슬 외환근이나 이 눈꺼풀을 들어 올리는 리베이터 머슬을 사용하기 때문에 3번 신경 마비는 동공 부등과 동시에 안검하수나 환자들이 둘로 보인다고 하는 복시를 호소하기 때문에 진단은 어렵지 않고요. 두 번째, 우리가 긴장동공 같은 경우에는 안검하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복시도 없습니다. 이게 3번식 마비가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색역등으로 보면은 이 동공이 동그란 게 아니라 약간 이렇게 찌그러진 럭비공처럼 그 오브이드한 달걀 모양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 동공에 빛을 주면은 동공이 이게 불규칙하게 수축하는 걸 볼 수 있어요. 동공이 원래 양쪽이 이렇게 동그랗게 수축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벌레가 움직이는 것처럼 꿈틀꿈틀 수축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라이트 니어 디소시에이션을 해서 불빛을 비치면은 동공이 수축을 안 하는데 근접 반사, 예를 들어서 손가락이나 아니면 펜슬 끝을 가지고 환자한테 여기를 보세요 해서 조절을 유발하면은 그때 동공이 수축하는 라이트 니어 디소시에이션 현상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밖에도 이제 파마콜로직 다일레이션은 우리가 약물에 한 건데요. 실제로 제 환자분 중에서도 자기가 눈에 결막염이 있는 것 같아서 부모님이 쓰시던 약을 넣었다. 근데 그 약을 넣고 눈이 안 보인다 했는데 부모님께서 옛날에 유리체 절제술, 망막 수술을 받고 쓰던 약물 아트로핀을 본인 눈에 넣고서 동공이 확 커져서 오신 분도 실제 있었었고요. 이런 경우에 저희가 동공 수축제라고 하는 1% 팔로카핀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넣어도 동공이 수축하지가 않습니다. 이런 걸 보면서 우리가 약물에 의한 동공 확장이구나 알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홍채, 동공을 수축시키는 홍채 조인근 손상을 또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환자들 다친 적이 있습니다. 아니면 백내장 수술이나 수술 받은 적이 있고요. 이래서 색역등으로 보시면은 이 홍채가 주변이 찢어져 있거나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고요. 홍채 손상인 경우에 당연히 우리가 3번 신경 마비와 관련이 없기 때문에 환자가 이제 안검하수도 없고 복시도 없고 이걸 보면서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다. 참고로 우리가 만약에 불빛을 줬을 때 수축이 전혀 문제가 없다, 그런 경우에는 두 가지를 의심할 수가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 이완, 동공이 확장되는 데 문제가 있는 거죠. 수축은 정상이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우리 동공 이완인 경우에는 대표적으로 호너주근과 생리적 동공 부등이 있는데요. 생리적 동공 부등은 뭐 어두울 때나 밝을 때나 그 차이가 크게 벌어지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호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어두울 때에서 확장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되기 때문에 더 벌어지겠고요. 호너 같은 경우는 진단 어렵지 않습니다. 환자분들이 보통 경도에 안검 하수를 동반을 합니다. 복시는 없으면서요. 눈 움직임은 문제 없는데 약간 경도의 안검 하수를 동반하는데요. 보통 환자분들이 다쳤거나 아니면은 뭐 최근에 갑상선 수술을 받았다든지 이런 병력이 있습니다. 물론 원인이 없이 발생한 경우도 물론 있습니다. 만약에 환자분께서 목이나 머리 쪽에 통증을 호소하면서 최근에 다친 적이 있다, 뭐 교통사고로 인해서 목이 확 젖혀진 적이 있다, 이러면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게 우리가 이 목동맥의 박리, 다이섹션을 의심을 해봐야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머리 쪽에 MR을 찍는 게 아니라 목을 포함한 영상 검사를 해야지 우리가 경동맥 다이섹션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환자가 호너주근이 의심되면서 동공부등이 있는데 호너주근이 의심되면서 최근에 다친 적이 있다 싶으면 목을 포함한 영상 검사를 같이 진행하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어떤 게 우리가 이제 레드 플래그, 우리가 빨리 환자를 보내야 되는 사인인가요? 아마 이제 감소, 동공 수축이 안 되는 거에서는 이 3번 신경 마비가 제일 급할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이 3번 신경 마비, 즉 동공 수축이 안 되면서 안검하수나 외안근 마비가 있을 경우에는 이 가장 위험한 것은 우리가 이제
피컴 애뉴리즘, 즉 동맥류회에서 이 3번 신경이 압박되는 경우죠.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생명을 위협할 수 있기 때문에 즉각적으로 저도 외래 환자분들이 오시면은 환자분들 바로 응급실로 보냅니다. 바로 응급실 보내가지고 기본적으로 CT를 찍고 CT 엔지오를 찍습니다. 그래서 애뉴리즘을 가장 먼저 확인하고요. 이런 경우에 바로 응급실로 보내면 되겠고 나머지는 우리가 외래로 볼 수가 있고요. 만약에 호노 같은 경우에 호노가 의심되는데 다쳐서 생긴 목동맥 이 박리가 의심된다. 그땐 역시 마찬가지로 또 응급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 예인데요. 이렇게 동공부등으로 주소 내원한 23살 여자 환자분이십니다. 특이 관리 없으셨고요. 다친 적도 없고 별 문제 없었는데 이제 동공이 짝짝이라고 들었다고 하시고요. 환자분께 물어보니까 맨 처음에 안과 간 이유는 왼쪽 눈이 시력이 좀 뿌연 거, 좀 떨어진 것 같아서 안과에 갔더니 안과에서 동공이 짝짝이라고 빨리 대학병원 가봐야 된다고 해서 왔다고 하십니다. 환자가 실제 왔을 때는 양쪽 시력은 정상이었었고요. 다른 안과 검사에서 문제 없으셨는데 보시는 것처럼 오른쪽은 정상인데 왼쪽이 굉장히 동공이 커져 있었고요. 불빛에도 반사가 없었었고 그다음에 근접 반사, 리얼 리프렉스에도 반사가 없었던 그런 케이스였습니다. 그래서 환자분께 이제 물어보니까 환자분께서는 최근에 얼굴에 땀이 많이 나서 모종의 약물을 썼다고 하시는데요. 바로 그 약물 이름 바로 이제 스웨트롤. 이 스웨트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안티콜리너직 드럭이죠. 그래서 어떤 우리가 우리 몸의 글랜드에서 땀 분비를 감소시키는 역할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걸 바르면 땀이 덜 나죠. 근데 문제는 이런 안티콜리너직 들어갔다가 손에 묻은 상태에서 눈을 비비면 어떻겠습니까? 그러면은 동공이 확 커진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표적으로 어르신들은 이 COPD 때문에 아트로벤트 이런 브론코 다일레이터 약물들에 마찬가지로 이 안티콜리너스인데요. 이런 것들을 뿌리시고 이런 것들이 흘러내리면서 손에 묻은 경우 이걸 잘 씻지 않고 눈을 비비시는 경우에도 동공이 커져가지고 이제 많이 오시는 것 같고요. 또한 이제 애들 같은 경우 큐미테 뭐 수학여행 간다, 소풍 간다 해가지고 멀미 나는데 큐미테를 붙이고서 그 붙인 손을 갖다가 씻지 않고 눈을 막 비빈 경우에 또 애들도 동공이 확 커져서 오는 경우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동공부등은 약물에 의해서 올 수 있기 때문에 먼저 환자들한테 최근에 쓴 약이 무엇인지 확인을 하는 것이 중요하겠고요. 이런 경우에는 만약에 우리가 의심스럽다 하면은 확인할 방법은 1% 필로카핀을 넣으시고 1% 필로카핀에도 수축하지 않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동공부등 여러분들 우리가 어떨 때 빠른 응급실로 보내야 되겠나요? 첫 번째, 3번 뇌신경마비, 동공부등이면서 수축장애가 있으면서 안검하수 또 눈이 안 움직일 때는 우리가 응급실로 바로 보내는 것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